네, 녹화 시작하고요. 층화 추출부터 볼게요. 층화 추출부터. 아, 여기서부터 훈련세, 테스트세 준비하는 거부터 볼까요? 어, 데이터, 우리 CSV 파일이 있어요. 그죠? 그걸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우리,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뭐, 엑셀 파일이 있으면, read 엑셀,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잖아요. 그죠? CSV 파일이 있으면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어떤 물고기의 종류들을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서 물고기의 종류들을 예측해보자. 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의 목적은 어, 정말 물고기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를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보고 자를 가지고서 길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길이들을 측정을 해서 그런 숫자들이 딱 나오면 이 숫자만 가지고서 그게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를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거리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2차원 평면에서의 거리는 X좌표, Y좌표 가지고서 거리 계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두 개의 변수만 선택을 했던 거예요.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것만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고널을 사용한다. 그러면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까지 한다. 그럼 어떤 4차원 공간. 4차원 공간부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힘들죠. 4차원 공간에서 좌표 4개를 가지고 있는 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위드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5차원 공간에서 5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웨이트와 랭스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특성들의 배열. 그러니까 물고기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무게하고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하고 길이들만 뽑아낸 배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게와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무게와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타겟 배열.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리해 준 이유는 뭐냐면 사이클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클런이 데이터들만 그리고 레이블들만 딱 이렇게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훈련시켜도 돼요. 얘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보고 그래도 돼요. 음. 근데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우리가 데이터를 훈련시킨 그 머신러닝 모델이 어, 정말 알 수 없는 물고기들 가지고 왔을 때 몇 퍼센트 정확도로 잘 맞추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평가를 하려면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이 예측해준 예측값하고 정답하고를 비교해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맞추는구나 아니면 이런 거를 틀렸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49마리라고 하는 물고기 49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그 수집된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나 20% 혹은 30%의 데이터들을 떼어놓고 걔네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70%만 머신러닝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이용해. 네가 어떤 그 데이터들을 학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였었냐면 층화 추출을 한 거죠. 어,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그리고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눠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비율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랜덤하게 섞어서 했으면 좋겠고 훈련셋은 35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머신러닝 모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듭니다. KNN을 쓰겠다 그러면 K-Neighbors Classifier 의사결정 나무를 쓰겠다 그러면 Decision Tree Classifier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겠다 그러면 SVC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쓰겠다 그러면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 얘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머신러닝이에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에요. 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한테 fit. 자, 이 fit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fit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몸에 맞추는 거를 fit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옷 사러 가면 옷 입어보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 피팅룸 들어가죠. 피팅룸. 그 개념이에요. 모델을 데이터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모델을 데이터에 맞춘다. 그게 데이터 학습인 거예요. 데이터 학습.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맞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려운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합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과적합, 과소적합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적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당하게 맞춰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fit이에요. fit. 과대적합은 overfitting, 과소적합은 underfitting. 그건 나중에 그런 개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춰가는 과정이 피팅해 가는 과정이 그게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런에서는 정말 정말 간단한 게 핏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면 돼요. 여기에 준 게 훈련셋을 줬죠. 그리고 이 훈련셋에는 35마리 물고기가 있었고 자 여기 모양 보세요. 그죠? 35마리 물고기가 있었고 각각의 물고기마다 두 개씩 특성이 있었어요. 무게,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훈련 레이블은 1차원 배열이죠. 훈련 레이블에는 그 각각의 35마리의 물고기들이 돔이냐, 빙어냐라고 하는 정답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KNN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이런데 첫 번째 물고기는 무엇이고 두 번째 물고기는 무엇이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끝나면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때는 이제 자기가 훈련된 데이터를 예측해라. 그래서 그 예측 레이블들을 만들어내죠. 얘가 실제 값하고 같을지 다를지는 몰라요. 그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서는 그게 y 언더스코어 train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둔 게 있죠. 그죠? 얘가 얘는 35마리 물고기의 길이와 무게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길이와 무게만 가지고서 너무 낙서가 심하죠. 35마리 물고기에 그죠? 이렇게 볼까요?
35마리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 준 거예요. 그것만 주면서 예측해라라고 했죠. 예측해라라고 했더니 리턴 값으로 뭘 줬냐면 대열을 줬어요.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예측값들을 가지고 있는 예측값을 줬죠. 대열 1차원 배열을 줬죠. 음. 그럼 이거를 뭐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실제 값들이 y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실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면 뭘 찾을 수가 있겠다?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 이외에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밀도의 개념은 어, 도미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진짜 도미가 몇 마리냐? 이게 정밀도고 재현율은 진짜 도미들 중에서 도미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 맞게 예측한 게 몇 개냐? 이게 재현율이고 그리고 F1 스코어는 그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합 평균,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를 취한 게 F1 스코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정밀도나 재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미를 양성으로 놓을 이유도 없고 빙어를 양성으로 놓을 이유도 없죠. 그죠? 근데 분류를 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거냐?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진짜 스팸 메일들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스팸 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해버렸으니까 쓰레기통이나 휴지통이나 스팸 메일 함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받은 편지 하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이메일이고 그 다음에 긴급한 이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중요한 거는 재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키트 같으면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코로나라고 예측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암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진단하는 어떤 그 장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암에 걸린 사람들을 100% 정확하게 찾아내줘야 뭐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그러면서 낫게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실제 양성인 샘플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양성이라고 예측하느냐예요. 그게 재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똑같은 정확도일 때 정밀도가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재현율이 좋은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네. 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예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도 재현율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 이 생선 얘기 가지고는 하기에는 적당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평가 지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소개시켜 드린 거고, 어, 그래서 밑에서 뭐 함수들 이렇게 다 호출해 봤잖아요. 뭐, accuracy 스코어니, precision 스코어니, recall 스코어니 이렇게 호출을 해 봤는데, 어,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정확도밖에는 다른 건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우리가 그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할 때에는 얘네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같이 보든 아니면 정확도와 재현율을 같이 보든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성 스케일링. 지난 시간에 이거를 하다가 말았죠. 이걸 하다가 말았어요. 자, 우리는 훈련셋에
35마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35마리 물고기가 이쪽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부 다 훈련셋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훈련셋은 그 훈련된 모델은요, 알아요. 얘네들이 브림, 즉 도미라고 레이블링 되어져 있어요. 그죠? 훈련할 때 Y 트레인 하면서 같이 주잖아요. 같이 주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알고 있고요. 훈련셋은 머신러닝 모델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있을 때 훈련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물고기가 있을 때 KNN은 이 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럼 거리를 총 몇 개를 계산하면 35개를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35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를 찾았고 여기서 2개를 찾았다. 가장 가까운 게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그죠?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 3개를 찾았으면 이쪽에 있는 레이블로 예측을 할 거예요. 이쪽에서 3개를 찾았고 이쪽에서 2개를 찾았으면 그러면 레이블이 더 많은 그쪽으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게 KNN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훈련셋의 특성들을 선점도로 시각화를 했던 거예요. X축에다가 물고기 길이를 놓고 Y축에다가 물고기 무게를 놓고서 시각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그림만 봐서는 이쪽으로 예측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측한 값을 보니까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된 음, 데이터를 다른 말로는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이 여기서 머신러닝 모델은 KNN이죠. K계의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이 찾은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볼게요. 이거를 찾는 메서드가 있었죠. 이걸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까지의 거리와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턴 값이 2개이기 때문에 변수를 2개를 썼었을 거예요. 거리들, 인, 인덱스들이라는 뜻으로 변수를 2개를 썼었고 knn 점 neighbors K neighbors였나? K neighbors였었어요. K neighbors 여기에 뭘 주면 되겠다? unknown fish를 주면 되겠다. 이 모르는 물고기, 이 모르는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훈련 세트, 그거를 찾아주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게 K-neighbors. K-neighbors. 자,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distances. 5개의 거리가 나왔어요. 92, 130, 137, 138, 140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자, 얘네들이 이만큼의 거리를 주는 인덱스. 그 인덱스들은 indice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5번 물고기. 그러니까 훈련셋에서의 5번 물고기. 훈련셋에서의 18번 물고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요 빨간 물고기, 요 빨간색 물고기. 요 빨간색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물고기는 인덱스 5번에 있었던 물고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물고기와 그 5번 물고기까지의 거리는 92. 92. 그 다음에 이 빨간 물고기와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는 18번 물고기였어요. 그 18번 물고기까지의 거리는 130. 그 다음에 이 빨간 물고기와 세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는 인덱스 3번에 있는 물고기였어요. 인덱스 3번 물고기까지의 거리는 137.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35개의 거리를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렬해서 보면 몇 번째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에 그 거리들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KNN이 그걸 자동으로 찾아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물고기들이었나라고 찾아볼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들의, 즉, 물고기죠, 물고기. 이웃들의 특성, 무게와 길이. 자,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 인덱스 5번, 인덱스 18번, 인덱스 3번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인덱스예요? X 트레인의 인덱스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다가 뭘 주시면 되냐면 indices 인덱스 0번이라고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중에서 인덱스 0번이면 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요거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2g, 25cm, 19.7g, 14cm, 13.4g, 12.4c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 아마 도미일 거예요. 밑에 있는 거 3개 아마 빙어일 거예요. 요거 도미일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이 인덱스 5번에 있는 물고기가 뭐였는지, 인덱스 18번에 있는 물고기가 뭐였는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Y 트레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indices 0번. 얘는 242g짜리 돔이라고 알려주죠. 19.7g짜리 빙어라고 알려주죠. 빙어, 그 다음 5번째는 그림, 돔이라고 알려주죠. 자, 다수결로 해야죠. 그죠? 동점이면 모르겠, 2대2 동점이면 모르겠는데 3대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스멜트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어라고 예측값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의 프리딕트는 그래서 빙어라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거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5개 이웃들의 레이블인 거예요. 레이블.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인 거죠. 자, 거리가 정말 92인지, 그 다음에 130인지를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리 한번 여기에서 첫 번째 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는 요 가상의 물고기 있죠? 요 가상의 물고기, 150g이고 25cm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어. 자, 제일 처음에 찾아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바로. 자, 150g짜리 물고기였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242g짜리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제곱을 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14cm짜리예요. 근데 25.4cm짜리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를 제곱을 하죠. 이게 거리 공식이잖아요.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이게 그 거리 공식이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했으니까 그 전체를 2분의 1승 해야 되죠. 루트. 루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된 값이 얼마? 92, 92인 거예요. 어? 왜? 92.00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92.70이라고 나오지? 조금 다르네요. 242, 242, 14, 25.4. 살짝 틀리네요. 거리가. 네? 아, 14가 아니라 25cm였나요? 아, 제가 25cm라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거리 25cm였어요. 25cm. 14cm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해요. 25cm였어요. 25cm. 어쩐지. 네. 다르게 나오면 안 되죠. 다르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왼쪽이 이게 무게예요. 그죠? 150에서 242를 빼면 그게 92예요. 그죠? 마이너스 92. 그러니까 뭐 242 빼기 150 해도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 이게 92예요. 92. 그러니까 90, 여기서 92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92의 제곱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25 빼기 25.4면은 0.4예요. 0.4 제곱하면 0.4보다 더 작아지잖아요. 0.0, 0.016인가요? 그렇게 되죠. 0.4 곱하기 0.4 하니까 소수점 두 자리를 0.016 이렇게 나오겠 0.16인가? 네. 그렇게 나오겠죠. 어.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무게에서 나오겠죠. 0.1은 더 하나 많아일 거 아니에요. 0.1이나 0.01은 더 하나 많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워주면 92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92.000 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두 번째 물고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도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150, 무게는 150g이었고, 19.7g이었었고, 그 다음에 25cm였었고, 그 다음에 14.3cm고, 두 번째 물고기가. 가상의 물고기는 150g, 25cm고, 25g, 150g, 25cm고, 그죠? 여기 이 물고기는 19g, 19.7g, 그다음 14.3cm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시 2분의 1승. 요거 계산해 보면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얘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제곱 2분의 1승. 왜 1.17이 나왔지? 곱. 여기 제곱. 그렇군요. 여기 제곱이 빠져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네. 틀리게 계산될 수가 없네. 여기 130이 나왔어요. 130. 자, 요것도 생각해 볼게요. 대략, 자, 150.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20이라고 할까요? 반올림해서 20이라고 할까요? 150 빼기 20 하면 얼마예요? 130. 130 제곱이잖아요. 자, 요거 반올림 할게요.
25 빼기 14, 그럼 11이죠. 11의 제곱. 얘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130 점 얼마.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리 계산할 때요. 거리 계산할 때 물고기 길이 부분 다 그냥 0으로 취급해버리고, 그죠? 물고기의 길이 부분을요. 전부 다 0으로 취급해버리고 얘만 놓고 봐도 돼. 그 대략적인 거리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150 빼기 242 제곱해주고 루트 씌운다는 얘기는 그냥 절대값을 쓴다라는 거랑 똑같죠. 242에서 150 빼면 그게 92. 이 뒤쪽에 아주 작은 숫자 때문에 점 얼마 얼마 얼마가 더 나오는 것뿐이에요. 150 빼기 요거 반올림해서 20 그럼 이거 130이죠. 130 제곱 다시 루트 그럼 130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얘 제곱한 거는 해봐야 0. 얼마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거리가 더 짧은 실제 거리는 얘가 더 짧은 거예요. 뭐 아마 여기 있는 물고기가 더 거리가 짧은 거예요. 이유는 자 여기가 훨씬 요만큼이 훨씬 길어 보이죠? 이거 길어봐야 몇 센티미터? 25에서 15점 14를 빼면 뭐 한 11,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요 y좌표의 차이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y좌표의 차이를 보면 그림상으로는 얼마 안 돼 보여요. 그림상으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요 차이가 140g에서 10g 정도 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아, 그냥 제가 여기 그냥 요거로 볼게요. 자, 얘를 보면요. 요 높이 차이만 보면 한 칸보다 조금 작죠. 그죠? 한 칸이 200이기 때문에 요거 한 180 정도 될 거예요. 대략. 아니면 170이나 180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 자,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짧은 거리인 건 맞아요. 근데 얘랑 얘를 보세요. X좌표는 요만큼이에요. Y좌표는 근데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이 얼마냐 하면 거의 한 칸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이렇게 올려보면 요거 200이랑 요 한 칸이 200인데 그죠? 200인데 요게 이렇게 한 180, 170 요 정도 될 것 같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비슷한 거예요. 실제 거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크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 X좌표의 차이는 거리에 굉장히 미미한 차이밖에 안 주고요. 이 Y좌표의 크기가 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만큼이 한 170에서 180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것도 한 170 정도 돼 보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스케일의 변수들을 그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요, 머신러닝 모델을 굳이,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굳이 무게와 랭스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도 똑같다? 웨이트만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나 우리가 두 개의 변수를 쓸 거면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예측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의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가 둘 다 물고기의 종류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물고기의 무게도 거리에 비슷한 영향을 줘야 되고 물고기의 길이도 거리를 계산할 때 비슷한 영향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무게와 길이가 비슷한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그러니까 단위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단위를 변환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만들어 버린다. 무게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길이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만들어 버리면 정비부호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두 개가 비슷한 크기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최소값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최대값은 1로 만들어 버리면 모든 숫자들이 다 0과 1 사이에 있겠죠. 무게도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길이도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게도 비슷하게 길이도 비슷하게 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특성 스케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특성 스케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내용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로만 한 거를 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그 무게, 두 개의 특성, 물고기의 두 특성, 무게와 길이는 어, 단위가 무게는 g이었었고 길이는 센티미터였어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값의 범위도요. 매우 매우 크게 달라요. 매우 달라요. 또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물고기의 무게는 대략 0에서부터 1000g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0에서 1000g까지인 것 같고 물고기의 길이는 대략 0에서부터 50cm를 넘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그쵸? 어, 아까 선점도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최소값, 최대값은 아니에요. 실제로 최소값, 최대값은 그 디스크라이브로 찾아보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근데 그 선점도에서만 놓고 봤을 때, 선점도에서 놓고 봤을 때, 무게는 0에서부터 1000 정도 사이에 있는 값들인 것 같고, 길이는 0에서 50 사이에 있는 값들인 것 같다. 특성들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나는 단위가 1000까지 올라가고 하나는 기껏 해봐야 몇십밖에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2차원 좌표평면상에서의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음. 가장 어, 그 가까운 이웃들을 찾기 위해 거리를 계산할 때 계산할 때 물고기의 무게가 무게가 거리에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물고기의 길이가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제곱한 거랑 길이를 제곱한 거랑 길이가, 길이가. 무게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길이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무게가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거리 공식을 제가 직접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리 공식을 보여드린 이유가 요게 마이너스 9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0.4 이거를 0으로 취급을 해버려도 이거를 0으로 취급하고 계산한 값이나 0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략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10일의 제곱을 하겠죠. 10일의 제곱이면 120일이니까 꽤 큰 값이에요. 그래도 얘를 0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실제 거리는 얘를 0으로 놓고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얘를 그냥 0으로 놓고 얘만 가지고 거리 계산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길이가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요. 무게가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의 길이는 거리 계산에서 거리 계산에서 무시되기 쉬운 변수인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0으로 취급해버려도 거리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예측할 때 길이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러면 물고기의 길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 어, 거리 계산에서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무시가 있다. 거리 계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라고 할게요. 거의,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길이를 학습하는, 학습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길이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게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NN과 같은 KNN과 같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모든 변수들을 모든 특성들이 거리 계산에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스케일을 변수 스케일을 그러니까 값의 스케일을 변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게도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 사이에 있게끔 길이도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 사이에 있게끔 비슷한 스케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는 세 자리 숫자 하나는 두 자리 숫자 그런 게 아니라 어, 무게도 한 자리 숫자 그 다음에 길이도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야 둘 다 거리에 비슷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자릿수가 세 자리가 돼버리고 하나는 자릿수가 두 자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두 자릿수 자리인 그런 변수들은 머신러닝에서 거의 무시가 돼버리는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측할 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예요.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KNN이에요. KNN. 그리고 또 하나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뭐가 있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 있어. 서포트 벡터 머신도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KNN과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특성 스케일, 특성 스케일을 변,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이 변수들의 값을 변환시켜 주는 거는요. 훈련시키기 전에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특성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전에 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처리라고 얘기해요. 전처리. 이전에 한다라고 해서 특성 스케일링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요.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가 프리 프로세싱. 그래서 모듈 이름이 프리 프로세싱 이어서 썼죠. scikit-learn sklearn 프리 프로세싱 이어서 썼잖아요. 그죠? 특성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표준화 그리고 정규화 normaliz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이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준화와 정규화가 있다. 표준화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numPy를 하면서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들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될 수 있도록 숫자들을 바꿔주는 거. 그게 표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정규화는 최소값은 0이 되도록 만들고 최대값은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규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할 때 표준화를 하거나 정교화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일단은 말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요. read CSV를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죠. 그죠? 자, 훈련시키기 전에 뭐 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훈련셋과 테스트를 나눴죠. 맞아요? 그래서 훈련셋만 훈련을 시켰죠. 자, 그럼 전 처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이에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표준화를 진행하고 표준화가 되어져 있는 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눌까요? 아니면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다음에 훈련셋을 0과 1이 되도록 정교화를 할까요? 네? 첫 번째일 것 같으세요? 숙제.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순서로, 교재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플란색과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그 훈련셋 정교화 따로, 표준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 표준화를 따로.
진행을 해요. 네. 정답만 말씀드리면 그건데. 그래서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훈련색과 테스트를 먼저 나눌 거냐? 아니면, 어, 훈련색과 테스트를 나누지 않고 스케일링을 할 거냐? 근데 정답은 훈련색과 테스트를 나눈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서 코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월요일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의 교재 2장 있죠. 어제까지 한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1장이었었고요. 오늘 한 내용들은 교재 2장에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교재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